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적분후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앞 시간까지는 호우 길이 S에 대하여 함수 F를 선적분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앞 시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시고 저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런데 선적분이 꼭 호우 길이로만 적분하는 것이 아니고 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하긴 하되 X로 적분하는 경우도 있고 Y도 적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함수 F가 벡터장 F 벡터로 표현이 되어졌을 적에 그때 미소 변이 DR로 적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라인 인테그랄의 종류를 보면은 먼저 함수가 x만의 함수인 경우도 있고 x와 y만의 함수인 경우도 있고 x, y, z만의 함수인 경우도 있고 각각의 차원마다 다르지요. 이런 때 함수가 x만이든 x, y만이든 x, y, z만이든지 간에 이 세 개를 아무거나 뽑아 가지고 우리가 함수 f라고 적겠습니다. 그때 곡선 C를 통한 함수 F 선적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F를 호우 길이 S로 선적분하는 것으로서 앞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지요. 고로 이것은 다시 적으면은 앞에 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뒤에 거 F 그대로 적어주고 이 TS가 호우 길이이기 때문에 호우 길이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DT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철저히 주의할 것 X, Y, Z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매개변수 T의 함수로 나타내져야 됩니다. 그렇게 매개변수 T의 함수로 나타내져 있을 때 선적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적어놨잖아요. 라인 인테그랄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적분 경로인 곡선 C를 매개변수화 해준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고로 매개변수 T로 이렇게 적분을 해줌에 있어서 이때 적분 구간 C 같은 경우는 만약에 T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적거나 같은 구간에서 A부터 차근차근 B 쪽으로 커갈 적에 이 적분 구간은 A부터 B까지 그렇게 되어지죠. 자, 이번에는 선적분 종류로서 어떤 종류냐면은 여전히 곡선 C를 따라서 적분을 하긴 하되 변수 X로 적분하는 이러한 선적분 종류도 있거든요. 이러한 선적분 종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워크, 즉 E를 따질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고로 F의 DX 이런 것도 있고 또한 곡선 C를 따라서 이 F를 Y로 선적분한 F의 DY도 있고 또한 여전히 곡선 C를 따라서 적분을 하여 주되 이번에는 이 함수 F를 Z로 선적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선적분이 있냐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물리2 같은 것을 배우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인데 함수 F가 벡터로 표시되어 있다고 했을 적에 F.dr을 곡선 C의 경로를 따라서 적분해주는 이러한 선적분도 있거든요. 물리에서는 이 F가 힘이라고 하고 R이 위치 벡터, 고로 dr은 변이 벡터가 되어지죠. 이러한 경우에 이 양을 워크 W로 정의를 해주거든요. 1W로. 고로 이것 같은 경우는 F가 X성분을 FX, Y성분을 FY, Z성분을 FZ라고 했을 적에 F.dr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적이기 때문에 fx의 dx 플러스 fy의 dy 플러스 fz의 dz 그래 가지고 이거 전체를 경로 C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것이 F.dr이라는 선적분의 정의임과 동시에 이것이 물리에서는 어떻게 쓰인다고? 워크, 일을 정의할 때 이런 꼴로 쓰여집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정의 있죠. 여기에서는 F를 X로 선적분하고 또는 Y로 선적분하고 또는 Z로 선적분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적분을 수행하려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개념들이죠.
고로 이 두 번째 것은 굳이 소용이 없죠. 세 번째 것이 있으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 F라는 벡터는 X성분, Y성분, Z성분 이렇게 갈라지는데 X성분도 일반적으로 XYZ 함수이고 Y성분도 일반적으로 XYZ 함수이고 Z도 XYZ 함수요. 다만 만약에 2차원이라면은 이 수식에서 Z가 제로가 되어지죠. 1차원이라면 YZ가 제로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아까도 했지만은 라인 인테그랄 선적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적분 경로인 곡선 C를 매개 변수화해 준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했죠. 고로 적분 경로인 곡선 C가 Y는 fx 형태로 되어지는 곡선 경로라면은 x를 t로 두고 y를 ft로 두고 t를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적거나 같은 이러한 형태로 매개 변수화 해주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t를 x로 놨기 때문에 여기서 a와 b 같은 경우는 곡선상에서 적분하는 그 경로의 처음의 x좌표와 나중의 x좌표가 되어지겠죠. 어떻게 치환했을 적에 t를 x로 치환했을 적에 이때 t가 a에서 b로 증가함에 따라서 적분 경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 일단 계속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적에 곡선 C에 따른 F를 적분을 할 거야. 적분 변수는 뭘로 할 것이냐면은 dp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서 p라는 것은 x 또는 y 또는 z 또는 호우 길이 s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적분을 할 적에 적분 변수가 여기서는 s, 여기서는 x, 여기서는 y, 여기서는 z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분 변수 p라는 것은 x 또는 y 또는 z 또는 s 그 네 개 중에 하나를 가리켜. 그런다고 했을 적에 곡선 C를 따는 F의 dP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인테그랄 해서 A부터 B까지 F 해놓고 네모 해놓고 dt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네모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보세요. 만약에 if P가 X이다. 즉 인테그랄 곡선 C를 따라서 F의 dx는 인테그랄 매개변수 a부터 b까지 f 해놓고 x'의 dt 그렇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p가 y라면 이쪽에 들어갈 것은 y'의 dt, z라면 z'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적분 변수가 s라면 어떻게 되어질까? 호우 길이 s라면 이때는 이 네모가 뭐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y는 fx 형태로 곡선이 양함수로 정의되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곡선 C가 음함수로 표현이 되어졌다. 이때 음함수로 표현이 되어지는 곡선의 매개변수와 방법은 경우마다 달라. 즉 이런 문제마다 다르고 저런 문제마다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수학자가 된다면야 그 분야를 또 파고들겠지만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학생 입장으로서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개념만 대충 알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만 외워둡시다. 물론 또 하나가 또 있어가지고 2개 정도는 외워둬야 되는데 저하고 공부할 적에는 음함수로 표현이 된 경우에 어떤 경우 하나만 매개변수화하는 방법을 외워두냐면은 이런 경우예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러한 음함수 형태가 나와 있다. 이것은 반지름이 r인 원이잖아요. 이럴 적에는 이것을 매개변수화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x는 r 코사인 t로 두고 y는 r 사인 t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x와 y를 여기다 대입하면 좌우변 성립하죠. 이때 t라는 것은 세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세타 2보다는 적거나 같은 그러한 범위로 하는데 이때 세타 1과 세타 2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만 선적분하고 싶다. 그러면 세타 1은 무엇이 될까? 0부터 세타 2는 2분의 파이 그렇게 되어지겠죠. 만약에 반 원을 다 하게 된다. 그러면 세타 1은 0, 세타 2는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한 점에서 세타 1과 세타 2요. 100마디 말보담도 한 건의 실내 문제를 쫙 풀어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이 훨씬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연습을 할 것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추후 시간에 연습할 거야. 그 벡터장 선적분 할 적에. 자,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에 이러한 반원이 그려져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방향으로 화살표가 돼 있네요. 이럴 적에 반원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제곱 이렇게 해놓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조건 넣어주면 되어지죠. 이것을 상반부 반식의 방향일 때 무엇이 곡선 C에 따르는 경로가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즉 우리가 선적분한 경로는 어떤 곡선을 따라서 선적분을 한다? 이 반원을 따라서 반식의 방향으로 선적분해 나가겠다 그 말이야. 무엇을 선적분해 나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출제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적분해라고 함수를 주어줘야 되겠지요. 고로 이렇게 경로가 주어질 적에 x의 제곱의 ds를 이 경로 C에 따라서 한번 해보고 이때는 함수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x의 제곱으로 주어졌죠. 또 x의 제곱의 dx를 이 경로 C에 따라서 적분 한번 해보고 또 x의 제곱의 dy를 이 경로 C에 따라서 적분 한번 해보고 이때 적분은 당연히 선적분이죠. 선적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곡선을 따라서 해라고 딱 적어져 주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테그랄 곡선 C를 따라서 x의 제곱 ds 이것을 적분해 봅시다. 인테그랄 C x의 제곱의 ds야. 이것은 일단은 계산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라고? 주어진 곡선을 매개 변수하여.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제곱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했지요. x는 r 코사인 t, y는 r 사인 t, 그리고 t라는 것은 세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세타 2보다는 적거나 같게. 먼저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왜? r이 1이기 때문에. 고로 이 경우에는 이 t 값이 어떤 값을 가져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t가 증가함에 따라서 궤적이 그려지겠습니까? t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되겠지요. 고로 t가 제로일 적에 x는 뭐야? 1이고 y는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이 점이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t가 조금 증가해서 만약에 t가 2분의 파이가 되어지면은 이때는 x는 0, y는 1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t가 2분의 파이가 되어지면은 바로 90도만큼 맞기 때문에 이 점은 x는 0, y는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곡선을 매개변수화하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만 했으면 나머지는 잘잘한 산수 계산일 뿐이에요. 자, 인테그랄 곡선 C를 따라서 x의 제곱의 ds야. 그러면은 a부터 b까지죠. 여기에서 a에 해당된 것이 0, b에 해당된 것이 파이이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이야. x가 코사인 t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곱하면은 코사인 제곱 t, 그리고 ds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루트 해놓고 x 닷대의 제곱 플러스 y 닷대의 제곱 플러스 g 닷대의 제곱에 dt 그렇게 되어지죠. 다만 여기서는 z가 뭐예요? 제로니까 x 닷대의 제곱 플러스 y 닷대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x 닷대의 제곱은 x가 코사인 t이기 때문에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가 사인 t이기 때문에 미분하면은 코사인 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dt 이 루트 속은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을 t로 적분하면 되어지죠. 그런데 코사인 제곱은 반각의 공식인가 그것을 사용을 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0부터 파이까지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2분의 파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의 제곱의 dx 이것은 a부터 b까지 a0, b 파이
그리고 x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 t, 그리고 dx는 어떻게 되어질까? x가 코사인 t이기 때문에 dx는 마이너스 사인 t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t를 z로 놓자. 그러면 dz는 마이너스 사인 t의 dt가 되어지죠. 이때 t가 0일 적에 z는 1이 되죠. 여기서 t가 0이면 z는 1. 그 다음에 이 식에서 t가 파이라면 z는 마이너스 1이 되어지죠. 고로 t가 0일 적에 z는 1, t가 파일 적에 z는 마이너스 1, 코사인 제곱 t는 z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t의 dt는 dz 그렇게 되어졌죠.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 거 x의 제곱 dy, 이것은 a가 0, b가 파이, 그리고 x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 t, dy는 y가 사인 t이기 때문에 dy는 코사인 t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t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t가 되어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고등학교 문제죠. 최종 결론 답 0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한번 해볼 것이냐면은, 아까는 적분 경로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되어져 갔잖아요, 방향이.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것에 대하여 적분 경로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때 우리가 이건 약속이야. 이 적분 경로를 C라고 했다면은 동일한 곡선에 대하여 반대 방향의 경로 있죠. 즉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는 경로, 이러한 경로 표시는 마이너스 C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마이너스 C라는 경로를 통해서 x의 제곱 ds, x의 제곱의 dx, x의 제곱의 dy를 한번 해보자. 이것을 그대로 하긴 하되, 이번에는 경로가 어떤 경로이다? 마이너스 C 경로, 즉 반대 방향의 경로에 대하여 동일한 함수를 선적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참고로 하나 알고 있어야 돼. t값이 초기치부터 나중치까지 서서히 변해 갈 적에 t값의 변화에 따른 궤적의 그려지는 방향이 바로 적분 경로 방향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는 t값이 0일 때는 이쪽부터 해서 서서히 t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져. 그러다가 t값이 파이가 되어지면 드디어 이쪽에 도착하게 되어지거든요. 즉 t값이 차근차근 증가함에 따라서 궤적이 그려지는 그 방향이 선적분해 나가는 방향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함수하고 이 함수하고 다 똑같아.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으로 윗부분만 나타내는 거 다 똑같거든요. 단지 무엇만 달라? 적분해 나가는 방향만 다릅니다. 이때는 t의 초기치가 이쪽 점이 되어야 되고, t값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이 그려져서 마지막 t값에 대해서는 종점이 이쪽이 돼야 되겠지요. 먼저 우리가 C값에 대해서는 함수 xt, yt를 여기에다 그려봤잖아요. 즉 말해서 이쪽이 지금 xt가 되어지고 이쪽이 지금 yt가 되어집니다. 즉 이러한 적분 경로에 대한 xt, yt를 우리가 곡선 C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t값이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적거나 같은 그 범위 내에서 t가 a부터 서서히 b까지 커가는 과정에서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 했어. 이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시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t가 a일 적에 시점은 x의 a, y의 a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시점은 xA, yA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종점은 t가 b일 때이기 때문에 x의 b, y의 b 그렇게 되어지죠. 종점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대로 방향만 거꾸로 되어지게끔 할 수 있겠느냐? t값을 어떻게 정해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이거. 자, 이 C에 대해서 마이너스 C라는 곡선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느냐?
방향이 반대라고 했어. 고로 마이너스 C 곡선은 여기서부터 이러한 방향으로 적분 경로가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적분 경로를 가리키는 이 곡선은 x, y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고로 마이너스 C라는 이 곡선도 x, y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 다만 이 x에 무엇이 들어가 줘야 곡선의 방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겠냐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는 t를 a부터 b까지 차근차근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 같은 경우는 x에 들어갈 파라미터로서 b 플러스 a 빼기 b의 t, 또 y는 b 플러스 a 빼기 b의 t 그렇게 해놨지요. x좌표에 들어갈 변수가 이것이고 y좌표에 들어갈 변수가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때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t는 이코로 제로일 적에 과연 이 점을 가리키는가 그걸 한번 보고, t는 마지막 값, 즉 t가 1일 적에 과연 이 점을 가리키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일단은 함수 형태는 둘 다 똑같은 x, y이기 때문에 함수 형태는 똑같거든요. 즉 이것이 반원이라면 이것도 반원이다 그 말이야. 그럴 적에 t의 값을 어떻게 해줘야 곡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겠는가 그걸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x와 y 값에 들어갈 이 변수들이 1차로 되어 있잖아요. t에 대해서. 즉 b 플러스 a 빼기 b의 t 1차죠. t에 대해서. 이것도 b 플러스 a 빼기 b의 t에 대해서 1차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로 말한다면 전담사 함수가 생성되어지는 그 관계야.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t가 제로일 적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t가 제로라면은 이쪽이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xb만 남죠. 이쪽에는 t가 제로라면은 이쪽은 yb만 남지요. 고로 t가 제로일 때 초기값은 뭐예요? xb, yb 그렇게 되어지죠. 이 점이 뭐였습니까? xb, yb 그렇게 되어졌죠. 어디서부터? 바로 이것에서부터 이쪽이 xa, ya, 이쪽은 xb, yb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니까 초기값이 뭐예요? xb, yb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나중값을 한번 볼까? 자, t 대신에 1을 넣어봐. 그러면 이것은 뭐만 남습니까? b 플러스 a 빼기 b, 고로 a만 남고 여기서도 a만 남죠. 나중값은 xa, ya 그것이 되어지잖아요. 고로 어떠한 곡선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 곡선이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면은 이 곡선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방향이 진행되어져 가는 곡선은 어떻게 그 내부가 정해진다? x는 이렇게 되어지고 y는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t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 제가 아까 했죠. 시점은 xb, yb, 종점은 xa, ya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적분 경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자, 이러한 적분 경로에 대하여 여전히 이것을 계산해보자. 지금 마이너스 c, 즉 이 경로에 대해서 계산해보라고 했어. 그러면은 먼저 이것을 매개변수화 해야 되잖아요. 매개변수화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겠어?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되어지냐? 여기서는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그렇게 되어졌죠. 그런데 거꾸로 간 이것 같은 경우는 x는 해놓고 여기 x에 들어갈 t 대신에 b 플러스 a 빼기 b의 t 그걸 집어넣어주라 그 말이에요. 고로 x는 x에 들어갈 이 t 대신에 코사인은 그대로 적어주고 t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라고? b 플러스 a 빼기 b의 t 그걸 집어넣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a는 0이고 b는 파이잖아요. 고로 a는 0이고 b는 파이이기 때문에 b 대신에 파이 집어넣고 a 대신에 0 집어넣고 마이너스 파이 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x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파이 t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즉
이 함수 t에다가 b 플러스 a 빼기 b의 t를 집어넣어 주니까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y에 대해서도 t 대신에 b 플러스 a 빼기 b의 t 그걸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걸 집어넣어 주면 여전히 다 똑같죠. x나 y나 같기 때문에. 고로 y는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파이 t 그렇게 되어지죠. 왜? y가 sin t이기 때문에 t 대신에 이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고로 y는 sin 파이 t가 되어지고 이때 t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적거나 같다.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어진 곡선의 매개변수화를 다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산수만 남았죠. 산수만 남은 것에 대해서 인테그랄 해놓고 자 마이너스 C커브 이것에 대해서 x의 제곱에 ds 해보자. 그러면은 이것은 a부터 b까지 그렇게 또 적어줘야죠. 그때 a에 해당된 것이 여기서는 t가 0이고 여기서는 t가 1이죠. 무조건 이 경우는 0과 1 사이에 이렇게 정해주면은 고로 0부터 1까지 해주고 x의 제곱을 하면은 x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곱시키면은 코사인 제곱 파이 t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루트 해놓고 왜 루트로 해야 돼? 이쪽이 ds잖아요. 루트 해놓고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해줘야 되죠. x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분하면은 파이 사인 파이 t 이것 제곱 플러스 또 이것을 미분하면은 파이 코사인 파이 t 제곱 그래 놓고 d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루트 속에 있는 것은 파이만 남기 때문에 파이를 앞에다가 끄집어내 놓고 코사인 제곱 파이 t는 반각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파이 t로 고쳐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가 2분의 8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은 S에 의한 적분, 즉 호우 길이에 의한 적분은 이 적분 경로가 시계 방향이든지 반시계 방향이든지 같습니다. 그 선적분 결과가 즉 말해서 마이너스 C 커브에 대해서 적분을 쭉 해보니까 결과가 2분의 8가 나왔잖아요. 아까 여기서는 플러스 C 커브, 즉 반시계 방향으로 해도 적분 값이 2분의 8가 나왔죠. 고로 지금 이것은 실례로 들어보니까 같다 그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같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C 커브, 즉 이 커브에 대해서 x의 제곱에 dx를 선적분 해보라. 그러면은 적분 구간은 무조건 0부터 1 그리고 코사인 제곱 파이 t 왜? x의 제곱에서 x가 이것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에 파이 t 해놓고 dx는 이것을 미분하죠. 고로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를 미분을 하면은 파이 사인 파이 t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코사인 파이 t를 z로 놓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구간은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결론은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dx 또는 dy 그러한 경우 선적분이 있죠. 즉 여기에서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선적분 같은 경우는 적분 방향이 반대로 되어지면은 적분 값의 부호가 반대로 되어집니다. 즉 말해서 반시계 방향의 적분 경로에 대해서 적분 최종 선적분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계 방향의 적분 경로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3분의 2가 나왔잖아요. 일반적으로 서로 부호가 반대야. 유사하게 x의 제곱 dy를 이 커브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제로가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 여기서도 제로가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제로나 마이너스 제로나 같지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여기에다 적어 놨어요. 자, 어떤 곡선 커브 C에 대해서 F의 ds는 마이너스 C에 대해서 적분을 해도 그 결과가 같다. 그러나 X나 Y로 적분을 한 그 결과는 마이너스 C로 했을 적에는 그 답이 여태 부호가 반대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아시겠지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제가 여기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증명해 봅시다. 먼저 C방향 곡선 경로 있죠. C방향 곡선 경로는 XY 평면상에서 XT, YT 4개 변수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가정을 하자. 이때 T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 범위 내에서 T가 점점 증가해 가는 그 방향을 적분 방향으로 잡은 거예요. 그럴 적에 이 곡선 C를 따라서 쭉 선적분 해준 것은, 선적분이라도 이것은 호우 길이 S로 선적분 해준 거야. 이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고, 이때 이 함수 F는 당연히 XT, YT 그것의 함수죠. 매개 변수로. 그리고 역시 곡선 C를 따라서 F를 Y로 선적분해 주면은 A부터 B까지 F의 Y'의 dt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이때 Y'은 dt분의 dy 그렇게 되어지고, 역시 인티그랄 곡선 C를 따라서 F를 X로 선적분해 준 것은 A부터 B까지 F의 X'의 dt 그렇게 되어지고, X'은 dt분의 dx이다. 이것이 바로 곡선 C에 대해서 C방향 곡선 경로, 즉 말해서 T가 점점 증가해 가짐에 따라서 곡선 C의 자치가 그려지는 그 방향이 바로 적분 방향이 되어지는데, 그 방향으로 적분을 정의를 했을 적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을 때에 마이너스 C방향 곡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즉 곡선은 동일해. 그러나 적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적분해 가는 경우야. 그러한 마이너스 C방향 곡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어지면은 곡선의 진행 방향이 종점에서 C점으로 향한다 했죠. 무엇에 대해서? 이 곡선 C에 대해서. 즉 이 곡선 C의 C점이 여기서는 종점이 되어지고, 이것의 종점은 여기서는 C점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졌을 적에, 즉 마이너스 C방향 곡선에 대해서는 X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 주고 Y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 줘 가지고 X와 Y를 XY 평면상에서 궤적을 그리면은 그것이 원래 C방향 곡선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 가는 그러한 곡선 커브가 되어진다겠죠. 이럴 적에 U라는 것을 B 플러스 A 빼기 BT 이렇게 놓자 그 말이야. 즉 이것들을 다 U로 놓자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XU, YU 그렇게 되어지고, 이때 T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적거나 같다. 아까 이렇게 했지요. 그럴 경우에 이 선적분을 한번 시행해 보자. 무엇에 대해서? 마이너스 C 방향의 커브에 대해서. 고로 마이너스 C 방향 커브에 대해서 함수의 F를 호우 길이 S로 선적분해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일단 이것을 내개 변수 함수로 표시해 줘야 된다겠죠. 고로 이 S라는 것은 루트 해놓고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의 dt 그렇게 되어지고, 이 F라는 것도 당연히 F 그대로 놓긴 못해. 이때는 여기에서 xt, yt가 이렇게 바뀌어진다겠죠. 그래야 거꾸로 가지는 경로가 되어진다고 했죠. 이럴 적에 이제 dt분의 dx를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라고. 즉 x가 b 플러스 a 빼기 b의 t의 함수로 되어 있을 적에 dt분의 dx를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u로 놨지요. 이것을 u로 놨기 때문에 이것은 xu, yu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체인룰에 따라서 dt분의 dx를 계산할 수가 있죠. 체인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서 보세요. 그러면 dt분의 dx 같은 경우는 x가 u 함수이기 때문에 x를 u로 미분하고 난 다음에 이 u가 드디어 t의 함수이기 때문에 du, dt 그렇게 되어지죠. du분의 dx는 x'u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리고 u를 t로 미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 u를 t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a-b만 남죠. 고로 a-b 그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y를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즉 y가 b 플러스 a 빼기 b의 t 이 함수로 되어져 있는데 이 y를 t로 미분해야 되죠. 역시 이것을 u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먼저 y를 u로 미분한 다음에 그 u를 t로 미분해주면 되어지죠. 고로 y를 u로 미분한 것을 y 프라임 u로 놓게 되어지면은 u를 t로 미분을 한 것은 이 u를 t로 미분을 하면은 아까와 똑같이 a 빼기 b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 식에서 t를 u로 바꿔줄 거예요. 변수를. 그러면 이 dt가 결국은 du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적분 구간이 0부터 1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적분 구간이 0부터 1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 t를 u로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적분 변수를. 그러면은 자 u와 t의 관계가 이거죠. t가 제로라면은 u는 b가 되어지죠. 고로 t가 제로라면은 이것의 u는 b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t가 1이라면은 t가 1일 때 u는 뭐가 되어집니까? a가 되어지죠. 고로 t가 1일 때 u는 a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은 했죠. 그 다음에 f에서 파라미터들 적어줘야 되죠. 그러면은 f는 x, y인데 이쪽을 다 u로 바꿔주기로 했죠. 원래는 xt, yt 그렇게 되어진 것을 다 u로 바꿔주기로 했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갈 t 대신에 이것을 다 집어넣어줬다 그 말이야.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어지죠. 루트 해놓고 이것저것 플러스 이것저것 해놓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a 빼기 b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를 빠져나오면은 절대치 a 빼기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요것들을 제곱해서 그대로 적어줬지요. 그리고 dt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식에서 du는 a 빼기 b의 dt이기 때문에 dt란 것은 du 나누기 a 빼기 b가 되어지죠. 고로 이거 그대로 적어주고 이거 그대로 적어주고, 그런데 여기에서 a와 b는 절대치가 씌워져 있는데 b가 a보다 더 크잖아요. 즉 b가 a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치를 빠져나올 적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잖아요. 고로 절대치를 빠져나오면은 얘가 마이너스 a 빼기 b야. 그러면 a 빼기 b, 여기 a 빼기 b 서로 약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남죠. 그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이 적분 구간을 바꿔주면 되죠. 고로 a부터 b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들은 아까 좀 전에 했기 때문에 제거하고 이걸 그대로 적어주고 난 다음에 du 적어줬습니다. 여기서 적분 변수가 u잖아요. 적분 변수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변수로 바꿔줘도 되죠. 이 적분 변수 u를 이 수식 전체에 걸쳐서 t로 바꿔줘 봅시다. 그러면은 자 a부터 b까지 f 해놓고 u 대신에 t 적고 u 대신에 t 적고, 여기서도 u 대신에 t 적고 u 대신에 t 적고 u 대신에 t 적었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이것이 바로 적분 경로 C에 대하여 FDS 그것하고 같잖아요. 이것이 왜 그것하고 같은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같잖아요. 이것하고 같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고로 호로 선적분 할 적에는 그 적분 경로가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가나 마지막부터 처음부터 하나 그 값이 같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인테그랄 f의 dy 이것을 적분 경로 c에 대해서 한번 해보았는데 이것을 마이너스 c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c에 대해서 해본 결과가 이것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걸 한번 보자 그 말이야. 고로 마이너스 c f의 dy 이것은 이러한 치환에 의해서 결국은 t에 대해서는 적분 경로가 0부터서 1까지이기 때문에 0부터서 1 그렇게 되어지고, 적분 변수는 dt가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 dy 있죠. dy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dt 나누기 해주면은 서로 약분되어지니까 이하고 같죠. 그 대신에 여기에서 x에다가는 뭘 집어넣어줘야 된다겠습니까? 아까 이걸 집어넣어줘야 된다겠죠. 이것들이 뭐예요? u잖아요. 고로 x의 u, y의 u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u라는 것은 b 플러스 a 빼기 b의 t야. 그리고 dy, dt 이것은 y 프라임 u의 a 빼기 b 그렇게 되어지죠.
왜 그렇게 되어져? 여기 보십시오. 아까 했잖아요. 여기서 dt분의 dy는 y'u의 a 빼기 b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고로 t가 0부터 t가 1까지 적분이 되어진 것이 거꾸로 적분해 온 거죠. 이것을 이제는 뭘로 적분 변수를 바꿔주려고 하냐면 u로 바꿔주려고 그래. 즉 t하고 u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t에 대한 적분을 u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주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t가 0이라면 u가 b가 되어지죠. 고로 t가 0일 때 u는 b가 되어져. 그 다음에 t가 1일 때는 여기 t 대신에 1 대입하면은 u가 a가 되어지죠. 고로 u가 a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 놓고 이거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여기서 u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여기 이렇게 정의해 놓은 그대로야. 고로 x의 u, y의 u 해놓고 이것은 y 프라임 u 그리고 a 빼기 b 그렇게 되어지죠. 왜? dt분의 dy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dt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식으로부터 du는 a 빼기 b의 dt이기 때문에 dt는 a 빼기 b분의 du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y 프라임 u du 뒷부분은 이것만 남지요.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어요. 여기서는 b부터 a까지인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a부터 b까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이것은 지금 적분 변수가 u로 돼 있잖아요. u로 돼 있는 적분 변수를 다 t로 한번 바꿔줘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인티그랄 해주고 이것을 다 t로 바꿔주면은 결과적으로 이 적분이 a부터 b까지 이거 있죠.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경로 c를 따른 적분과 같지요. 즉 말해서 a부터 b까지 f의 y'의 dt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무엇이? 경로 c를 따른 적분이 고로 마이너스 c 경로를 통하여 f의 dy를 해준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앞에다가 끄집어내주고 c 경로를 통한 적분과 같더라 그 말이에요. 즉 적분 결과가 반대로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c의 경로를 통하여 f를 y로 선적분한 그 결과는 마이너스 c의 경로를 통하여 f를 y로 선적분한 그 결과와 부호가 반대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가 쭉 지금 증명을 해 놓았잖아요. 고로 처음과 나중을 보십시오. 처음 마이너스 c에서 f의 dy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은 어때요? 마이너스 해놓고 그냥 c 경로에다가 f의 dy하고 같잖아요. 고로 이것을 증명했지요. 이것 증명하는 것도 이것 증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